행복한 어느 날을 잊지 않고 꿈이었다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나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면 잡았었는데 돌아왔었던 그 사람은 무정해. 예, 뒷골목 자, 뒷골목 최강 이방구 쇼 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앞에 형님 예, 돌아와요 부산항. 돌아와요 부산항이 이제 어떻게 히트를 했고 네, 그걸 부산에서 어떤 그런 선풍적인 열기를 예, 예, 몰고 예. 가서 했고 이번에 이제 또 조인규 씨가 또 그 Feeling for You 필링 포유하고 나라는 뭐 음악을 뭐 착가 예예 찰나 찰나 그 신곡을 신곡을 나도 들어봤어요. 예. 좀 그래, 신디사이저 같은 분위기 아 이제 신스팝이라가 신디사이즈 음악인데 그게 이제 옛날에 테크노하고 딱 맥이 같다 아닙니까 그게. 그렇죠. 그 이제 이제 신디사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신디사이저도 원래는 그 일본에서 들어왔거든요. 예 그렇죠. 그런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앞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그 헬로하고 바운스하고 그거는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예. 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. 저는 뭐 들어보니까 네. 조금 그 너무 우리가 뭐 아까 형님 말씀대로 뭐 80 노인이 청바지 입다고 청년이 되는 건 아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그래서 물론 조용필이라는 사람의 음악에 음악의 그 폭이 넓이, 워낙 폭이 워낙 크다 넓은 사람이 보니까. 조용필 따져보세요. 자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엔가를 갖다가 진짜 이제 일본 사람보다 더 잘 부르던데. 그렇죠. 자 트롯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뭐 발라드 발라도 그다음에 또 민요 민요 뭐전 창까지 했어요. 예, 오만 장르를 다 아우르는 가수가 드물어요. 드문데 근데 조용필이 목소리 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. 아 틀리죠. 옛날 목소리는 지금은 약간 저 약간 맹맹이 코맹맹이 소리가 약간 들어가고 조금 그렇습니다. 그런데 옛날에는 목소리가 맑았어요. 맑았죠. 예. 그 초창기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목소리가 맑았어요. 맑았죠. 예, 맑고 그래서 그때 그 님이여 마리아 이런 노래 불렀는데 아이 나는 그래서 맑았죠. 사랑의 자장가 그 노래는 내가 참 기억을 하는데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. 그 우리 그 정말 그 기타 치고 따라 집에서 그래서- 따라 부르고 했는데 예,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물론 자기가 이제 근데 음악적인 자존심이 있어 그랬는지 사실상 옛날에는 이 트로트 많이 안 불렀습니까? 미워 그렇죠. 일편단심 민들레야 예, 허공 그거는 전 명작입니다. 물론 명곡이죠. 정풍송 씨가 작곡을 했는데 그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는 원래 그 곡이 그러니까 조용필이 오늘을 잊게 한 게 사실상 그래, 도로의 부산항인데. 아니면은 예. 또 어떻게 운명이 베꼈을는지 모를 겁니다. 그렇죠. 뭐 이제 그냥 뭐 그 돌아와요 부산항을 사상 처음 불렀을 적에 이게 그때 그걸 한번 들어봅시다. 예. 자 우리가 재래식인 저 트로트 음악이 좀 늘어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조용필이 처음에 불렀던 74년도가 저 주입한 노래는 조금 노래가 처집니다. 근데 76년대 하면서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그 노래가 들어 있었어요. 근데 예. 그런데 눈 속에 예, 그 노래 있었죠. 예. 그런데 이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나중에 다시 불른 노래가 뭐냐면은 비트를 빨리 해가지고 불렀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러면 원곡은 곡은 조금 이제 노래 4비트. 아. 그러니까 8비트로 바꾼 거예요 노래를. 그럼 자 8비트를 바꾸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면은 자 윤수일이 사랑만은 않겠어요. 예. 또 채연이 오동리, 오동리. 예. 최병거리의 진정남 몰라서네. 그게 다 소위 말하면 8비트 트롯으로 바뀐 거예요. 음악이 빨라진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조용필이가 트로트를 이제 말하자면 약간 변형을 준 거지요.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노래가 이제 그렇게 히트를 치고 일본까지도 완전 일본을 휩쓸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
김혜일이가. 그런데 이 노래가 그죠? 예. 나도 옛날에는 조용필이 오리지널인 줄 알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도 뭐 전부 그렇게 아는 근데 사람들이 이 작곡가가 많을 겁니다. 뭐 그 이후로 작품 활동은 별로 없는데 황선우라고 피아노 치는 작곡가였는데 네. 알고 보니 이 사람도 부산 사람이더라고요. 황선우 아, 작곡가. 작곡가. 예예예. 하기야 뭐. 근데 이 사람이 이 토로의 부산은 일본 저작권을 갖다가 나중에 항의를 해가 일본 저작권을 받으려니까네. 네. 이 노래는 일본 저작권에 가입이 내가 했어요. 그래 저작권료를 그 당시에는 못 받았대요. 황선우 씨가. 황선우 씨가. 받았으면 엄청난 돈일 건데. 엄청난 돈이죠. 아. 뭐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데. 네, 그래서 이제 뭐 그 뒤에 어째 해결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 황선우가 충무, 옛날에는 충무고 지금 통영 아닙니까? 통영이죠. 네. 통영 출신 이 전혜일이라는 그 이제 김혜일이 김혜일이. 이제 가수 이름은 김혜일인데 그 사람이 저 본명이 김성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도로와의 충무항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로와의 충무항인데 가사도 좀 틀립니다. 그렇겠죠. 뭐. 예예. 그 이제 뭐 좀 틀린데 이제 이거를 충무항에 돌아오라 했는데 이제 조용필이가 이제 이거를 그 뒤에 부르게 된 거는 이 사람이 71년도에 서울 충무로 대형가 호텔 기억나죠? 화재. 대화제. 대화재. 근데 몇 명이 적었습니까? 170명.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사고보다도 더 컸습니다. 이야, 그 170명에다가 170명. 예. 실종자, 신원 안 밝혀진 실종자도 그 당시에 그렇겠지. 한 20몇 명. 와.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어마어마했네. 박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나왔어요. 아. 그때 김현옥 서울시장 할 때입니다. 김현옥 씨 서울시장. 예,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소방시설이 엉망이지 않습니까? 그렇겠죠. 예. 사다리차가 7,000밖에 안 됐답니다. 이야. 그래가지고 아비규환이죠. 그래. 그래가지고 뭐 헬기가 떠도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고 그렇죠.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다 안 되니까요. 우리나라 활 잘 쏘는 국궁 궁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. 밧줄을 활에다가 묶어가지고 쏘니까요. 밧줄 무게가 활이 갑니까? 안 가죠. 창문에 도달이 못하죠. 그렇지. 예.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어요. 와. 그 이제 문의는 이제 몇 층이든가 커피숍에서 그 프로판 가스가 폭발해 버렸어요. 전부 다 이 난로 아니면 프로판 가스거든요. 그렇지. 그 당시에는. 그렇죠. 왜냐면 난방이 전부 다 그런 거에 의존을 네, 했으니까. LPG 가스.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진 거죠. 아마 삼성백화점 사고 이전에 아마 최대의 사고였겠지. 이게 전 세계를 전부 타전이 돼가 전 세계에 아주 큰 뉴스거리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 김혜일이가 김혜일 씨가 그때 죽어버린 거예요. 거기 투숙교육으로 갔다가 죽어. 참 운명이 참 그러니까 뭐 장난의 운명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참.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러면 영화 기억납니까? 타워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. 타워링 배우들이 막강한 배우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폴 뉴먼, 예. 스티브 맥퀸, 맥퀸, 페이드라웨이, 페이드라웨이도 나왔구나. 윌리엄 홀덴, 윌리엄 홀덴도 나왔어, 맞습니다. 제니프 존스, 이야, 그뭐 탭댄스 잘 추는 프레디 아스테어라고 하면 프레디 아스테어 유명한 배우 다 나오네요. 예. 그런데 사랑은 비를 그거 했던 프레디 아스테어인가 그 사람 아스테어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 이 영화에 나왔는데 이 영화가 74년도에 나왔는데 71년도 대형각 그거를 모티브로 했다는 말이 있었어요. 그럼 뭐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했죠. 미국 수도 있다고 한국 수도 있다고. 그래 이제 그 옛날에 재난 영화는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. 그렇죠. 타워링하고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대표적인 그 재난 영화입니다. 그렇죠. 근데 이 타워링 제목도 희한해요. 이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제목입니다. 뭐냐면 타워링이라는 우뚝 솟았다는 무슨 아니 타워 그거 아니고 우뚝 솟았다는 솟았다는 거지. 뒤에 인페르노가 있습니다. 타워링 인페르노입니다. 원작의 제목. 인페르노 지옥이지. 맞습니다. 소위 말하면 불타는 지옥이죠. 그런데 그 일본 놈이 뒤에 그 외우기 힘들게 빼보고 타워링이라. 그 한국에서도 그대로 타워링입니다. 우리 원래 저번에 우리 태양을 가득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죠. 원제목은 그게 아닌데 태양을 이빠이 하니까 우리도 이빠이. 태양을 가득. 그래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이제
영화 히트했어요. 그래, 그래 이제 맞습니다. 이제 화제 영화로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형가 호텔에서 이제 일에 죽고 나 이제 이 친구가 죽었으니까 야, 참. 조용필이가 그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지. 다시 이제 무명 시절에 그 돌아와요 부산항에. 그것도 가사도 처음에는 뭐 저 해전문 동백섬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오는데 가사도 완전 바꿨겠지. 뭐. 아니 저 충무한 가수 말고 또 조용필이가 처음에 취입한 거는 해전문 동백섬입니다. 해전문 동백섬에 뭐 해전문 동백섬에 이랬는데 그때 제일교포 조충년 고국방문 고국방문 그때 한참 뭐.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운 내형제로 이름을 바꾼 게 이제 그 가사를 바꾼 게 그거 타겟으로 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이게 이제 사족이지만은 조용필이를 일본에서 그렇게 크게 해준 또 은인이 한 사람이 있더만. 홍상수라고 돼지가 뭐 빠지는 거, 우물에 빠지는 거, 똥차에 빠지는 거 모르겠는데 그거 홍상수 마누라 그하고 또 김민희하고 그 훈련회가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 가서. 그 홍상수 감독의 엄마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. 전옥숙 여사라고. 전옥숙 씨 들어봤어. 들어봤죠? 그 사람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계통의 원조입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언론, 문화계, 정치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1929년생인 거예요. 그 이제 돌아가셨죠.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엄청나던데. 그리고 홍상수가 그 재산 가지고 지금 제일 찔렀거든요. 재산이 지금 막 재산이 민원 구석이 그래가지고 뭐 김지아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뒷바라지 해주고 여야 안 가리고 그래가지고 자리 술자리 앉아가지고 내가 YS 옛날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신민당 총재 시절에 그 자리에서 YS 부를까 해 전화니까 YS 왔더랍니다. 그 정도로 돈 주는데 안 가겠습니까? 근데 이 전옥숙 여사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태어나는 게 일본말을 그리 잘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일본에 또 연예계 발이 있어. 발이 넓었네. 그래서 조용필 일본을 가라, 일본 가라. 이야. 그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자 일본 가는 많습니다. 조용필도 갔고 나훈아도 갔고. 뭐 김연자, 배우승에서 이제 물론 그 자리를 잡았는데 태진아 나훈아는 일본에서 자리를 못 잡은 게 내가 강한 거예요. 못 잡았지. 창법이 너무 틀리잖아요. 나훈아 창법은. 나훈아는 애가하고는 완전히 안 틀리죠.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조용필이 일본말을 정확하게 배웠어요. 그렇겠죠. 근데 나훈아 일본 노래 부르면 발음 보면 내가 일본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. 아는데 발음이 안 좋아요. 안 좋지. 그러니까 태진아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좀 떨어지고. 조금 그렇지만 아니 뭐 중학교 뭐 제대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. 서울 서라벌 예수고등학교. 그런데 그 이제 조용필이가 일본에서 그렇게 성공하게 된 배탕에는 그 홍상수 엄마 있다. 이 사람은 그 홍상수 엄마가 부르면 조용필은 뭐 언제든지 달려간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비에서 그렇게 다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. 그렇죠. 자기 재수지 뭐. 그 귀인을 만나가 큰 거예요.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는 김양아 씨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 홍상수 엄마가 또 얼마나 재주고 있냐면 조용필 노래 몇 곡을 작사를 했는데 생명이라는 노래 있습니다. 생명이 있죠. 그거 전옥숙 작사입니다. 이야 참 그 할매 작사입니다. 이야. 그래서 이제 이 김혜리가 이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황선우가 이제 돌아요 부산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조용필한테 줬잖아요. 그랬는데 참 옛날에 그 서울에는 걸핏하면 대형 화재가 났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대형가 화재가 나고 나서 서울의 청량리에 대왕 코너 화재가 대왕 코너 있어. 그것도 떼죽음을 했거든요. 한 100명 죽었습니다. 그런데 대왕 코너는 그때 당시에 대화 코너라서 불이 하도 자주 나. 그 뒤에도 불 몇 번 났습니다. 그게 그 이름이 뭐 안 좋다. 그래 대화 코너라 했어요. 그래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넘어가고 헌됐다 대왕 코너 없애고 지금 그게 아마 롯데에서 건물지 않습니까? 롯데로 넘어왔습니다. 청량리인데 거기서 또 죽은 사람이 또 운명의 여러 수십이 죽었지만 또 얘 이야기하게 됩니다. 대형각에서 불륜 저지르는 놈이 대한콘에서 결국 불륜 저지다가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거기서 죽었답니다. 대한콘에서? 대한콘에서 결국 죽었답니다. 야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. 뒤지네. 그래.
대연각에서 타봤는데 대한콘에서 죽었어. 죽었네. 불륜으로. 예. 그래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자 대한코너 화재에서 참 이게 대한코너 70 대연각이 71년이고 대한코너가 74년이거든요. 74년. 예, 그런데 여기서 죽은 사람이 우리 부산에서는 유명한 누구? 봉생병원 봉생병원. 정의화의 장인어른 장인. 되시는 김원묵 박사. 그 봉생병원 장시장. 예, 그 세미나 참석해가 그날 그 대한콘 안에 브라운 호텔이라고 있었어요. 예. 그 호텔에 투숙했다 돌아가셨어요. 지금 봉생병원 장시장. 장시장. 그 저희야. 김원묵 박사. 저희야 국회의원 그러니까요, 예. 의장의 그 장인. 장인이잖아. 그러니까 94년 봉생병원 앞에 가보면 김원묵 기념 개념 맞습니다. 이제 뭐라 예. 그 김원묵 박사가 거기서 돌아가신 이북 사람이거든요. 야, 그 다 저 장기리 박사하고 다 그 저 백인재하고 인제대학 사람들하고 이북 평양 의전 출신으로 한국 예. 부산에 피난대 내로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봉생병원에 김홍 박사가 그날 돌아가시고.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왜 우리가 음악 관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죠. 예. 참 신중현의 불세출의 뭡니까 저 불후의 명작 빗속의 여인. 유승기. 예. 그거를 불렀던 서정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. 맨 처음에 부르는. 제일 처음에 불렀던 기타 치는 예, 사람이. 그러면서 신 건데. 싱어지. 그 서정길이가 나중에 내가 서울 성인이 되어 서울 가니까 서정길이가 이제 그룹은 안 하고 주로 이제 사회를 사회를 주로 봅니다. 이 그룹의 사회를 보고 그래 하는데 서정길이 유명한 사람. 예, 그 빗속의 여인 원곡자. 예. 그래 그날 공연 그 마치고 사람이. 공연 마치고 그 호텔 자다가 죽었어. 야. 그래서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이 딱 불과 3년 만에 또 대화제가 일어나. 그렇네. 그래가 그것도 역시 그래가 얼마나 그때 무식한 놈들이 나이트클럽에 영업하는 도중에 예. 우리나라가 술값 가지고 나가니까 전부 다 붙들어가지고 문 잠가보고 술값 내놓고 가라고. 그래 더 죽은. 더 죽거든. 그래 그놈들 다 저기 갔겠죠. 그 제비 같겠지. 예. 참 무식하고 참 야. 그랬는데 참 부산에는 뭐 아무 탈이 없었냐 그러면 우리가 요 과제까지 이야기를 합시다. 예. 그거는 또. 아니 10년 뒤에 그러면은, 10년 뒤에 맞아. 84년도에 겨울에 한겨울에 서면 대하호텔 서면 대학호텔. 지금 그 건물이 아이온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로켓전 있고요. 예. 그 대한 나이트도 있었고. 그 나이트클럽이 있었죠. 그 김진호 사장이 또. 나이트를 했는데 그때는 할 줄 아닙니다. 한 적이 나이죠.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이 나이트클럽 할 때인데 그래서 사우나에서 돌이 나가지고. 무식한 놈이요. 그때 담요. 예. 내리고. 왜 불이 나는 거냐 그거부터 설명해 줄게. 예. 내가 그거 확실히 기억하거든. 그때 어디 그러면 그 투숙 깨끗했었어. 아니 전혀 투숙 안 했습니다. 우리는 뭐 예, 그때는 예. 아주 집에서 얌전하게 자고 그럼 있었죠. 또 불륜을. 너무 불륜 우리는. 그래가지고 지금 형수가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난로에다가 원래 옛날에 그 석유 난로는 석유를 열려면 심지를 낮춰가지고 맞습니다. 끄고 이래 짜가 열어. 짜가 열어야 돼. 예. 그 사우나 일하는 놈이 미친 놈이 불로 켜놓고 석유 여다가 그 석유가 안에 퍽 붙어버는 바람에 저도 그래 한번 그래 한번. 불 났습니까? 그 불 냅니다. 예. 그 불 냅니다. 야, 그거 진짜 불나대. 불 납니다. 그래가 불이 다 나쁜 거예요. 야, 대하호텔이 그랬구나. 예. 그래 그것도 호텔이 그때 뭐 서울처럼 그래 많이 죽지 않았다. 한 3-40명 죽었을 때요. 그렇죠. 사람은 많이 안 아니 죽었어요. 3-40명 죽었어요. 3-40명 죽었는데 예. 그때 중계 방송을 했거든요. 텔레비에서. 그때 MBC 앵커가 지금 그 사장한 제 친구 그 김수명 씨라고. 김 변호사 아들. 김 변호사 그 아들이? 김 변호사 아들이 나중에 사장까지 했죠. 사장했다. 근데 그 기자로 있을 때 아닙니까? 아니 앵커. 뉴스 앵커. 부산 뉴스 앵커를 내가 그걸 아는데 네. 강중국이라는 기자가 그 취재를 나갔다고. 그 범인 밝혀도 됩니까? 강중국 기자라고 나도 기억합니다. 네, 참 네. 그분 사장도 했습니다. 그분도. 예.
뭐 그분이 쉽습니다. 그래가지고요 밧줄 타고 밧줄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고. 여자가 반줄 입고 내려오고 맞습니다. 이랬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 가슴 다 드러내놓고 그거 중계하고 했는데. 중계하고 했죠. 그래서 일본 놈이 그 내려와가 그 일본 사람이 일본 분이 일본 분이 투숙객이 투숙객이 저 내려가 막 물을 맞았으니까요. 담요 쓰고 막 얼마나 촉촉했습니까? 그리고 사무이 했겠죠. 사무이라니까 저 빨리 그 인터뷰를 해라. 그러니까 앵커가 인터뷰 기자 보고 인터뷰를 해라. 이러니까 이제 그게 됐겠지 저 마이크를. 네. 사무이상 내가 지금 죽어서 사무이라는데 사무이상 이러니까 지금 생중계. 그 죽어 뜨는 사람은 그 사무이상 하니까 지 이름이 사무이가 아닌데. 뭐 저는 사무이상 이러니까 갑자기 나이 그러니까 사무이 10분대 사무이상이라 그래요. 저 사무이가 그 춥단 말 아닙니까 이 말이. 거기 조개방송 됐다 이제. 그 나왔죠.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히트는 뭐냐면은 밧줄 타고 내려오는데 여자가 알몸으로 반줄만 입고 내려와. 맞습니다. 그게 방송에 다 됐었어요. 그게. 그 예. 신앙 방송 다 예. 됐다. 예,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아침에 아침 일찍 불이 났거든요. 일찍 났죠. 일찍 나가 이제 그때 뭐 잠 떨어져가 술 먹고 그 나이트 클럽이 있어 놓으니까 예. 술 먹고 잠에 취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. 맞습니다. 그게 참 근데 운명이 예. 코미디언 옛날에 이미추이라고 알죠. 알죠? 눈좀 근데 죽은 거죠. 예. 이미추이가 그 전날 공연하고 거기서 자고 아. 아침에 서울로 가야 되는데 예. 늦게 가도 되는데 예. 그날 웃으면 복이 와요. 출연을 해야 되는데 대본을 서울 집에 놔놓고 가는 거야. 아. 그러니까 바로 방송국을 못 가니까 조금 땡기가 김해 공항으로 간 거예요. 아, 이제 대본만 가지고 왔었으면 그날 타 죽었어. 죽었네요. 이미추이도. 늦게 가도 되니까. 예. 대본을 안 가지고 오니까 서울 집에 가서 대본을 챙겨가 이제 방송국에 가야 되니까. 예. 여의도까지 가야 되니까. 이야, 참. 그러니까 이미추가 나오고 1시간 만에 불이 났거든. 그러니까. 이미추 살았거든. 예. 그때 그 당시에 프레카드 보니 김수희는 그 다음날 쇼가 잡혀가 있어요. 김수희가. 그럼 김수희도 왔으면 하루 늦게 불이 하루 났으면 늦게 불렀으면 보통 가수들이 그 안에 자거든요. 예. 보통 이틀 3일 하니까. 뭐 또 갔을지 아니면 또 그래 사무이 했을지 모르지. 사무했을지 모르지만. 그래가지고 참 야. 후사일생으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. 에피소드가 있어요. 예. 그러니까네 참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그 김수희 씨. 그러니까네. 남편이 또 제 친구. 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럴 겁니다. 그런데 예. 자, 이 대하 호텔이라는 게 지금은 아이언시티로 건물이 바뀌었습니다. 예. 대하 호텔 자리가. 예. 참, 그 사람이라는 게 이 운명이 참 희한해요. 예. 대하 호텔 주인 알죠? 너는 그저 김청유이라고. 김정유 예. 요 화재 사건 나기 1년 전에 예. 사할린 상공에서 예. 대한항공 007기 예. 그 소련 놈이 손님이 그 폭파가 미사일 쏴가지고 쏴가지고 예. 떨어질 적에 그 사장이 죽었습니다. 김정윤 씨가. 김청룡 씨가. 아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고 이제 그- 마누라가 이제 이 네.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다가 또 사고가 나요. 사고 화재가. 그러니까 이 운명이 참. 그 옛날에 그래 화불 단행이라고 화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렇죠. 있잖아요. 무슨 운명입니까? 그때 미국 남편 미국 간 거는 뭐냐면은 미국에 어린아 미국에 중학교 입학시킨다고 데리고 가다가 데려다 놓고 오다가 죽었네. 비행기 폭격 맞아가 죽은 놈입니다. 근데 그 김정용 씨라는 사람이 원래 놀았던 사람이거든요. 좀그 건달. 뭐 부산서 뭐 상고 예. 대신동에 있는 상고 나와가 좀 놀았습니다. 예. 저 초읍에 저 마이크로버스 미니버스 댕길 적에 그 배차 보는 사람이. 예. 그래가 뭐 소면파. 그러니까 뭐 좀 놀았죠. 그래 뭐 좀 뭐라 그러면 좀 조금 뭐 소문이 안 좋았어요. 소문이 안 좋았어. 그래가지고 이 애 딸린 여자를 하고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. 그렇지. 그래 그 여자가 남편 죽고 나서 호텔 경영하다가 야, 화재가 났네. 화재 나가지고 화재 나면 보통 전부 다 그래가 구청 직원도 잡혀가고 막 관리 사장도 잡혀가고 이 여자도 구속 다 됐어요. 그럼 구청 직원이 전부 다 소방서도 소방서도 다 다 잡혀가고 그래 많이 잡혀갔어요. 그래가지고
달란도 좀 저에 불안한 다 잡혀가는데. 네,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호텔 불이나 우리가 이제 이 저 뭡니까 조용필 이야기하다가 화재 사건까지 왔지만은 그렇죠. 요 이제 에피소드라고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요새도 뭐 간혹 뭐저 화재 사건이 크게 납니다만은 그렇죠. 이런 대형가 호텔 같은 사진은 이제 일어나질 않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소방 야, 시설이 그게 좋아졌고, 세상이 많이 밝아졌다. 소방 시설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대형가 호텔 사건 이후로 소방법을 갖다 엄청나게 강하게 바꿨답니다. 바꿔도 또 사고가 나요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저 소방 장비는 뭐 거의 뭐 세계 수준입니다. 그렇죠. 세계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어지간한 뭐 고청 사다리 다 불 끄고 헬기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뭐 워낙 열악하죠. 뭐 71년도니까 열악하기 짝이 없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다 죽은 거예요, 다 죽은 거예요. 그렇겠네. 그리고 대만 그 공사도 죽었어요, 그날. 아이고. 외교관도 죽고 외국인도 많이 죽었어요. 그건 한 200명 죽다 보니까 참. 이게 진짜 불조심해야 됩니다. 우리가 이 또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하고 부산항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까지 왔는데. 예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용필이 노래 중에서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예, 그렇죠. 이게 조용필이가 다시 서울 가서 그게 한 100만 장 팔렸어요. 100만 장 밀리언셀러입니다. 밀리언셀러 됐을 거예요. 그런데 그 조용필이가 창밖의 여자라는 거를 다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못 찾겠다 깨고리 뭐 엄청난 예. 곡이 이어진다 아닙니까? 그게 하나의 그게 됐지. 시발점입니다. 예, 시발점. 다시 데뷔해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된. 이제 불려가지고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가 이게 참 비하인드가 예. 이 작사한 분 예. 조용필이가 이거를 그 작곡 노래를 부르게 된 그 과정하고 요거를 다음 편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합시다. 예. 요게 아이고 뭐 아주 갈수록 흥미가 진진해. 이거는 여기도 또 화재 사건이 또 나옵니다. 또 나옵니까? 예. 화재 사건이 아주 비극적인 화재 사건이에요. 예. 이거 불이 안 나야 되는데. 자꾸 불이 나네. 그래. 불이 나네. 이번에 또 다음 또 화재하고 연관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창밖의 여자. 기대를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